안녕하세요, 김포민쌤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추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지 꼭 준비하기. 두 번째, 혼자 정리하는 시간 갖기. 세 번째, 내가 모르는 개념은 꼭 다시 정리하기. 이 세 가지 유념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 문제에서 다루었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모두 사용된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N과 BN 모두 첫째 항은 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 세 번째 항과 마이너스 A 두 번째 항이 같다고 합니다. B 세 번째 항은 등비 수열이므로 첫째 항 3에다가 R 두 번 곱한 수가 될 것이고, A 두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므로 첫째 항 3에 D를 한 번 더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3의 R제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산입니다.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D는 3R 빼기 3R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 식의 D에 정리한 식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R 제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R 플러스 3R 제곱으로 양변의 3R 제곱을 소거한 뒤 정리하면 R이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니 오른쪽에 있는 식에 넣어 다시 정리하면 D가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문제는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을 찾는 것이므로 첫째 항 3에 마이너스 6을 두 번 더해준 꼴, 즉 우리는 그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열의 일반항과 연립방정식을 통한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서 많이 보았던 함수값과 극한값 그리고 함수의 연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려하게 그래프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부터 읽겠습니다. 기억은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을, 니은은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디귿은 x가 1일 때의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x가 1일 때의 함수값과 극한값을 찾아보겠습니다. fx 그래프에서 먼저 찾아보면 x가 1일 때 함수값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0임을 알 수 있고 1에서의 좌극한도 0, 1에서의 우극한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gx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고 1로 갈 때의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 1로 갈 때의 우극한 값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에서 맞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의 좌극한끼리의 곱은 fx의 1에서의 좌극한 값 0과 gx의 1에서의 좌극한 값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므로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1에서의 함수값끼리의 곱은 위에서 구해놓은 것과 같이 f1은 0이고 g1은 마이너스 1이므로 0 곱하기 마이너스 1,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은 1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에서 1로 갈 때 좌극한 값이 0임을 알았고 니은에서 함수값이 0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디귿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1로 갈 때 우극한 값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1로 갈 때 우극한의 값이 0이면 이 함수는 1에서 연속일 것이고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온다면 이 함수는 1에서 연속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극한끼리의 곱을 본다면 fx의 우극한 값인 1과 gx의 우극한 값인 1의 곱으로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함수는 1에서 불연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프가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개념만 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 미리 겁먹지 맙시다.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수 중 조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점 대칭 함수와 y축 대칭 함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원점 대칭 함수는 말 그대로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의 x세제곱 그래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점 대칭 함수의 종류를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다항함수에서는 홀수 차수만을 가지고 있는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x라는 1차, y는 x세제곱이라는 3차, y는 ax세제곱 플러스 bx라는 3차와 1차로만 이루어진 식, 이런 식으로 말이죠. 즉 1차, 3차, 5차 등등 차수가 홀수만을 가지고 있는 식은 원점에 대칭하는 모양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며 다항함수에서는 기억하기 쉽게 홀함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홀함수면 원점 대칭 함수구나. 이번에는 y축 대칭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는 우리가 자주 보는 y는 x제곱의 함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y축 대칭 함수의 예를 살펴보면 다항함수에서 짝수 차수와 상수항만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함수를 우함수, 다항함수에서는 기억하기 쉽게 짝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한번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함수이면 y축 대칭함수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홀함수, 즉 식이 홀수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은 원점 대칭 함수이다. 식이 짝수의 차수 또는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은 y축 대칭 함수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모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차 함수의 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근을 갖는 완전제곱식, 그 근을 a라고 한다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입니다. x-a의 제곱이구나. 문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gx를 x-3 곱하기 f'x라고 한다. 그러면 이 gx를 정의해보기 앞서서 f'x부터 구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gx를 정의해 봅시다. gx를 x-3 곱하기 f'x라고 했으니 f'x 대신에 우리가 구해내준 식을 넣어주면 이 x-3, x-a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을 전개해서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gx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우리는 여기서 이 함수가 짝함수구나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짝함수이므로 1차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1차항의 개수는 0이어야 하죠. 그러므로 a는 -3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f에 0을 넣은 값입니다. 우리가 a가 -3이라는 것을 알기에 fx에 -3을 대입하여 fx의 완벽한 식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0을 대입하여 f0은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문제를 읽고 미지수가 들어간 식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수학적 문해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석하고 식으로 써낼 수 있는 능력, 수학적 문해력. 많은 노력으로 수학적 문해력을 높여 꼭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모든 수학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확통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너무 많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개념을 통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 3개의 칸이 있습니다. 우리는 A 2개와 B 1개를 이 칸에 배치할 겁니다. 일단은 A가 서로 다른 A다 라고 생각하고 배치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6가지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6가지라는 것은 서로 다른 3가지를 줄 세우는 방법, 즉 3팩토리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서로 같다면 초록색 네모로 둘러싸인 부분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즉, 2가지를 1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 A, B를 줄 세우는 방법이 3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2개씩 같은가입니다. 그 이유는 A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줄 세우는 경우, 즉 2팩토리얼만큼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를 줄 세우는 경우 3팩토리얼을 같은 2개를 줄 세우는 경우 2팩토리얼로 나눈 식으로 말이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A가 2개, B가 3개 있습니다. 이를 줄 세우는 경우는 일단은 서로 다른 5개를 줄 세우는 경우 5팩토리얼을 써주고, A 2개가 같으니 2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또 B 3개가 같으니 3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도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까지 해보겠습니다. 5팩토리얼은 5에서부터 1까지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고, 같은 방식으로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도 나타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주면 10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n개 중 같은 것이 p개, q개, 땡땡땡, r개가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입니다. 1, 2, 3 최소 한 번씩을 사용하고 그중 2는 짝수 번째만 올 수 있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2를 한 번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칸은 1과 3으로 채워야 합니다. 한 번씩은 무조건 써야 하니 1만으로 채우거나 3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 5가지 범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경우의 수를 앞에서 연습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사용해서 구해보면, 첫 번째는 6개를 줄 세우는데 5개가 같은 것이니 6팩을 5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두 번째는 6개를 줄 세우는데 4개, 2개가 똑같으니 6팩을 4팩과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밑에도 똑같이 계산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를 저 위치에다 두고 줄 세우는 총 경우의 수는 지금 구한 값들의 합 62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두 번째, 나에 들어갈 숫자를 한번 알아봅시다. 2는 그림의 주홍 색깔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각각 3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2를 한 번 쓰고 구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2 곱하기 3, 그래서 186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를 3번 쓰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의 방법과 같이 각각의 범주를 구하고 그 범주마다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법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1 아니면 3,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도 1 아니면 3, 2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 일곱 번째 자리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이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의 수는 1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3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제외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를 4번 곱한 16에서 두 가지를 제외한 14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사실은 더 쉽고 더 빠른 방법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은 3번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또 3번은 1번의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이 기초 개념을 익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수열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을 합을 통해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수열의 특성을 알아보려면 n에 숫자를 대입해 보면서 규칙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n에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k에 1부터 1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n에 2를 대입해 본다면 A3은 K에다가 1부터 2까지 대입한 그 값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A1이 두 번째 항과 같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식을 3배의 A2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4는 K에다가 1부터 3까지 대입한 값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위에 있는 A3 세 번째 항과 같음을 알기에 계산하면 A3의 4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슬슬 규칙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A5는 K에다가 1부터 4까지 대입한 값들의 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A4, 즉 네 번째 항과 같기에 이 식을 A4의 5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보이십니까?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전항, 네 번째 항은 4 곱하기 전항, 다섯 번째 항은 5 곱하기 전항. 여기서 전항이라는 것은 하나 작은 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 플러스 1 곱하기 전항. 우리는 문제에서 51번째 항이 궁금하므로 n에 50을 대입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변을 50번째 항으로 나눠준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같으므로 2라는 값을 가지고 거기에 51을 더한 값을 구하여라 하니 답은 53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입하지 않고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A, 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K에 1부터 n까지 넣은 것들의 합으로 정리하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에 n-1을 대입해 본다면 an은 K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값들의 합이므로 이런 식으로 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n에 n-1을 대입했습니다. 즉 n-1이 항이어야 합니다. 항은 첫 번째 항부터 존재하니 n-1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달아줘야 합니다. 이 두 식을 빼보면 우리는 같은 수끼리 사라지고 나머지만 정리해 본다면 a, n 플러스 1 빼기 an은 nan이라는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좌변에 있는 an을 우변으로 넘어와 정리한다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an이란 식을 얻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n-1은 1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달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식은 앞에서 찾았던 관계식과 같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문제는 정말 많은 풀이법이 존재합니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공부해 보시고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